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마음 좀 추스리고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상속세도 나중에 문제고 당장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의 시간과 법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슬픔과는 별개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놓치면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속 절차 몰라서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법원도 세무서도 은행도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가족분들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상속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부모님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법적으로 돌아가신 날도 미뤄지나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신고를 언제 하든 법적 사망일은 의사선생님이 써준 사망진단서 날짜로 딱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통장에 있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을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거나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행동인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하나의 큰 커다란 피자를 가족들끼리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몰래 한 조각을 먼저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내 허락 없이 왜 피자 먹었어 하고 싸움이 나겠죠. 법적으로도 상속인의 전원의 동의가 없이 돈을 뺏어 쓰면 가족 간의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소송이 걸려서 먼저 인출한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남겨두신 유언장이 있다면 발견하는 즉시 법원에 가셔서 거민이라고 확인하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지체 없이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미루고 나중에 이거 우리 진짜 부모님이 쓴 거 맞는지 조작된 건 아닌지 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움도 나거든요. 초기에 법원 도장을 딱 받아 두셔야 감정 싸움 대신에 깔끔한 법적 정리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 사망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반드시 또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적 기한은 6개월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1개월 이내에 빨리 신청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 성적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신청을 하면 부모님이 남기신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밀린 세금이나 공적 채무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끼리 쓰고 이렇게 한 차용증 같은 거나 지인 간의 채무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건 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를 왜 빨리 해야 할까요?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이 성적표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상속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내가 지지도 않은 부모님의 빚까지 다 떠안고 평생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을 받을지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포기인데,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빚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2억 원이에요. 그럼 저는 받은 재산 1억 원 얻지만 부모님의 빚을 갚고 나머지 1억의 빚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죠. 세 번째는 단순 승인입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훨씬 많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나 혼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피자를 안 먹겠다고 포기를 하면 이 피자가 다음 순서인 내 배우자나 내 자녀, 부모, 형제, 사촌까지 연쇄적으로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내 어린 미성년자 자녀한테도 우리 부모님의 빚이 대물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절대로 혼자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좀 거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망 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만 제출하는 신고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세금까지 같이 납부를 해야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한 번에 다 내시는 일시 납부도 있지만 금액이 사실 너무 크면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짚어주는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이자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상속 절차를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가족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면, 상속은 사망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살아계실 때 준비를 하는 재무 설계의 완성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 급하게 집을 팔거나 형제들끼리 상속 지분법 때문에 법정에서 만나는 비극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다 날아가거나 공중분해됩니다. 보통 똑똑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망보험금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상속세 재현을 미리 딱 준비해 두십니다. 보험은 단순히 우리가 다쳤을 때나 가서 병원비를 받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낼 현금도 만들어주고 세금 부담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을 막아주는 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 상담은 사망 후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신 생전에 받는 게 100번 1000번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현명하게 준비해서 내 자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상속과 증여 그리고 보험을 함께 점검을 해보고 싶거나 복잡한 상속 절차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널톡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명확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